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에 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합니다. 저는 이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수환입니다. 네. 왜요? 그러십니까? 왜요? 아닙니다. 우리 이성원 대표는 정말 대단한 분인 걸 알았습니다. 왜요? 거의 이성원 대표의 그 파워 위치는 거의 대한민국 최고. 왜요? KBS, 최소한 KBS 사장보다 윗사람이죠. 아마 KBS 사장이 남자인가? 더 높은 사람이 여자인가 이번에 된 게? 그 사장분도 예.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리 자기 힘들어도 지금 방송 진행하고 있는 앵커나 거기 출연자 기자한테 전화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직원인데. 네. 아무리 근데 사장이면 받아야 되잖아 그래도. 그쵸. 네. 근데 제가 잠시 전에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승훈 대표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한테. 전화 끝난 줄 알았대. 아니, 전화가 끝난 줄 알았대. 방송이 끝난 줄 알았대. 아니 방송 시간이 있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한두 번 하면 안 받은 분 그냥 그런 거 했지. 그거를 1, 2분 하니까 어느 정도 하면 애플이 열이 날 정도로 그냥 몇 분째 짜증나고 한 번 제가 받았네. 네. 그러다가 PD한테 박살나게 혼났어요. 완전히 끄고 들어오셔야죠. 딴 말이. 여기 무음 모드로 돼 있는데 왜 굳이 진동을 하셨어요? 무음 모드로 하셨어야지. 무음 모드로. 이게 방송에 대한 에티켓이에요. 무음 모드. 나 여기 무음 모드로 돼 있네. 그랬어요. 네. 오늘 시장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이요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외의 주식이 어떤 건지 우리 시장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보통 분들이 생각하기 현대차까지 의외죠. 네, 현대차요. 현대차. 왜냐면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도 떨어져. 점유율도 줄고 푹 떨어졌는데 4%나 지난달에도 4%가 떨어진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현대차가요. 네. 기아차는 조금 올라가 1%가 플러스 났고. 근데 이번에는 현대차, 기아차 또 마이너스 났어요. 그래갖고 야 이거 큰일 났다 현대차가. 그래갖고 많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근엄하게 얘기했죠. 좀 내막을 좀 아셔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얘기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어떤 지수가 시장에 견적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전반년 시장 얘기 한번 하고 넘어가죠. 일단 뭐 유가가 또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미국에서는 근데 이제 일단은 뭐 유가 상승한 부분 때문에 정유주 중심으로 뭐 지금 쉐브론 말고 쟤 누구죠? 이렇게 크네. 엑슨모빌. 네, 엑슨모빌. 이렇게 해서 지금 주가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 일단 지표도 좋았습니다. 건설 지출에 대한 쪽도 시장이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자동차 판매량도 뭐 현대차, 기아차 좀 줄었지만 전반적으로 좀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임금도 좋고. 임금도 좀 올랐다. 그리고 고용도 좋았다. 그리고 유가가 하락을 하니까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쉽게 이제 접근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블랙 프라이데이 앞두고서 또 프로모션을 또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블랙 프라이데이 앞두고 프로모션 때문에 11월 자동차 판매가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다. 일단 소비가 좋다라는 것은 미국에는 이제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변수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대한 상승을 좀 이끌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또 M&A 이슈가 뭐 계속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상승세 이끌었습니다. 뭐 국내 시장은 오늘 보시다시피 프로스건에 대한 쪽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에서 아무래도 뭐 지금 자동차 부품주 그다음에 지금 게임주들의 강세 뭐 이것이 좀 지속이 되는 거 여기 좀 특징적인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간단하게 자동차 얘기 잠깐만 해드리고 넘어가면 나을 것 같은데, 뭐, 통계 있으면 보여주셔도 상관은 없고요. 매번 준비하시니까요. 현대차가 4% 감소, 기아차 마이너스 1%였고요. 전체적인 미국 시장에서는 4.2%가 올라갔는데요. 이걸 아셔야 돼요. 1720만 대 연율로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로 했거든요. 130만 팔렸는데 연율이란 건 계절 효과가 들어가는 건데요. 11월 기준으로 보면 2003년 이후 최대로 많이 팔렸었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팔렸어요. 매 많이 팔린 거는 아까 이승훈 대표도 얘기했고 저도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어떤 기름값이 떨어지니까 언제 자동차를 사보자. 소비가 늘어나고 고용시장도 좋아지니까 모기지 할 수 있다. 좀 길게 할 수 있다. 요즘 뭐 대충 48개월 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에 대한 부담도 없고. 근데 이제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거를 좀 볼 필요가 있겠죠. 화면을 잠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이제 라이트 듀티 트럭이라고 해갖고 이 트럭하고 SUV 중심에 대한 판매량 증가가 날카롭네. 나왔습니다. 이승훈 대표도 많이 들었다 이제. 그걸 아는 거 보면 많이 들었어. 이 라이트 트럭 위주에 대한 판매량 증가가 있었고 지금 보게 되면은 일반 세단 중심으로는 판매량에 대한 증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인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화면으로 그냥 다 표시를 해주세요. 제가 디비전을 말씀드릴 텐데요. 그게 이제 딱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많이 팔렸냐면
불행하게도 현대기아차가 안 갖고 있거나 거의 없는 거. 네. 이거가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UV라는 거가 SUV가요. 우리나라 SUV랑은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 큰 거 있죠.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SUV 작은 건 SUV는 뭐 거의 뭐 CV니까 하여튼 약간 네네. 분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보면 예전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도 현대차에서 모이스인가 뭐 지금 큰 거 있어. 모하비. 모하비? 네. 그런 클류야. 클류. 네. 한 4만 브로만 되는 것들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저런 데 들어가는데 BMW X5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차체가 좀 비싼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고계열이 많이 팔린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일 많이 아는 거. 우리나라는 통칭 그런 차를 다 뭐라 그래요? SUV라고 하죠. 아니. 어떤 그런 브랜드를 뭐라 그래? 사람들 다 하는 얘기가 있잖아. 찝이라고 그러잖아. 찝차 간다고 그러잖아. 그 찝차가 크라이슬러의 디비전 중에 하나가 찝이 있어요. 네. 그리고 크라이슬러에 하나 보면 디비전 중에 램이라고 있어요. RAM. 예. 그게 이제 찝이랑 SUV 큰 거 있고 약간 라이트 트럭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거기 라이트 트럭인 거 우리나라는 없다. 우리나라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경트럭 하면 발음을 그대로 갖고 오면 우리나라 예전에 뭐 다마스 라보 이런 거 얘기하는 그게 아니에요. 네. 큰 건데 트럭인 거야. 그걸 애들이 타고 다녀. 그래서 그걸 타고 다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코스트코 가도 막 싣고 요번에 이케아도 그런 짐 싣고 오는 차가 있는 거야 애들이. 우리나라 그거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시장 우리나라 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팔렸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도 상대적으로 요번에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드에서도 뭐 전체적으로 아니죠. 포드에서 그 디비전은 괜찮았고요. 네. GM 중에 디비전은 GMC입니다. 그게. 네. GMC 네. 트럭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GMC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비전들이 20%씩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자동차 판매량이 좀 움직였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오늘 하나 기쁜 일이 하나 있네 갑자기요. 어떤 거요? 이분이 화해를 하셨네. 무슨 화해? 매주 수요일은 누가 오는 날이야? 전지현 이코노미스트. 전주현 이코노미스트가 한 3주 연속 일찍 오셨거든요. 네. 그래갖고 우리는 이제 마 팀장님이랑 사이가 네. 안 좋아졌거니 생각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 몇 번 얘기했더니 화해를 했네. 지금 오늘 안 나타나고 있지 아직이요. 네. 그래서 오늘 본래 시간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나타는 그래도 일단은 잘 팔렸네요. 현대 소나타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11.6%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11.6%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연율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5.2% 증가. 소나타만 좀 잘 팔렸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저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위 20개 그 브랜드를 놓고 보게 되면 소나타 정도 하나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게 특징적인 흐름이겠고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라이트 트럭하고 뭐 이렇게 SUV 중심으로 판매량이 증가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숫자로 놓고 보게 되면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현대기아차가 어디 갔나요? 한번 쭉 볼까요? 현대 같은 경우가 4.2% 지난달 대비해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4.2%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아 같은 경우도 지금 1%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람은 양만이 안 돼. 우리가 얘기하니까 바로 네.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오네. 네. 그래서 오늘 또 저 다음 코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움증권에서 대표적인 리서치 담당을 하고 있는 우리 애널리스트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이코노미스트 겸 투자 전략가를 모셨습니다. 전지원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뭔가 머리 정돈이 덜 됐어. 예, 오늘 좀 바람 불어가지고. 바람 불어서. 아시겠지만 그 킴증권이 이사를 갔잖아요. 그래서 네. 바로 옆 건물에 있으면 그냥 살랑 오면 되는데 조금 멀기 때문에 추운데도. 추우니까 이렇게 고생하시고 오셨어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우리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 팀장님이랑 화해하셨나 봐요. 싸운 적이 없네. 싸운 적은 없어요. 우리 그냥 싸웠다가 화해한 거로 그냥 이렇게 인식 갖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못 뵈니까 마음의 양식이 많이 줄어들었어. 그동안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중국도 있고 특히 유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승원 대표가 한번 진지하게 들어보세요. 시장이 지금 이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애들은 좀 어려울 거야. 애들이 가야 얼마나 더 가겠습니까? 일단 정화조 진짜 뭐 폭풍의 하락을 폭풍 속으로 다시 이쪽은 들어갔고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시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나왔던 쪽에서 IT 자동차가 계속 대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세게 올라오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 성장주 같은 경우도 많이 부러진 쪽 같은 경우 많이 부러졌고 근데 뭐 화장품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럼 우리가 IT 자동차를 뭐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지 특히 이제 자동차 쪽에 대한 부분에서
완성차 말고 부품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 완성차가 과연 얼마나 잘 될 수 있을지 이게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일단 포트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들은 점차 좀 뚜렷해질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게 유가 더 빠질 것 같다. 네네. 오펙 회의 앞두고 정례회의 앞두고 절대 감산 안 될 것 같다. 베네수엘라랑 러시아가 증산할 위험이 있어가지고 오펙이 사우디가 감산 절대 안 해줄 것 같고 그다음에 내년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펙이랑 오일 메이저가 실제로 진검승부하는 건 내년이 될 거기 때문에 새로운 균형점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감산을 기대한 부분을 다 뱉어내야 된다. 60에서 65불 이 바닥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유가가 그런 룸이 있으면 당연히 소재 산업재가 가다가 중간에 멈춘다. 소재 산업재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요. 왜냐하면 어떻게 했던 이 정유 같은 경우는 원래 WTI가 두바이보다 그 높아야 되는데 황이 덜 들어가 있어서 WTI가 두바이보다 그동안 셰일 때문에 많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건 우리나라 정유한테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거든요. 우리나라 일단 두바이 정유는 두바이유를 쓰고요. 화학 정유가. 그 다음에 하나는 WTI가 더 낮으니까 미국에서 오일을 자꾸 바깥으로 뿜는 거죠. 근데 이게 다시 두바이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도감, 그러니까 코스트가 좀 떨어졌다는 안도감이 저번에도 보여줬던 똑같은 논리랑 지금 국제유가 거의 하락 바닥에서 이런 게 한번 튈 수 있거든요. 저번에 보여줬던 그 논리가 이 논리입니다. 근데 지금 다시 뱉어냈던 건 그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빠질 거예요. 여기가 바닥이 아닌가 봐. 바닥 잡으면 한 번 정도 튈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Q 정유에 대한 정유 수요 이런 것들이 크지 않아가지고 그 마진으로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반등한 다음에 이렇게 빠지진 않을 겁니다. 그냥 그렇죠. 반등하고 그냥 옆으로 빌빌빌 그런 그림이 조금 그런 룸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장주 측면에서 일부 조금 조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아직 살아있는 것들은 살아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쪽보다는 IT 자동차의 매력이 더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뭐 연말 쇼핑 보면 지금 사이버 그 매출이 많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운송주가 국제유가 하락하면서 굉장히 좋았는데 그 뭐 비행기나 지금 뭐 배도 좋지만 비행기가 더 좋습니다. 바뀌었어? 비행기로 바뀌었어? 아니 지금 주가가요. 주가. 깜짝 놀랐네. 근데 이거는 비행기에는 이제 보통 IT가 많이 실려 있죠. 그렇지. 급하다는 거죠, 빨리 물건을. 근데 생각해 보면 운송주가 전반적으로 좋은데 그 운송주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를 이게 그러니까 지금 팔리고 있는 거야, 안 팔리고 있는 잘 이제 모르는 거죠, 이게. 네네네. 근데 11월 달 뭐 미국 자동차 판매 보시다시피 국제유가 하락이 실제로 소비 지출을 조금씩 자극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생각해 볼 거는 이쪽에서 성장주가 조금씩 기스가 나는 게 느껴지는데 운송이 자꾸 가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국제유가 떨어져서 코스트가 떨어졌는데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그런 품목은 어떤 걸까를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연말 되면서 조금씩 더 강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말이 나온 김에 IT와 자동차 얘기 또 하셨잖아요. 근데 좀 우리가 좀 지적질 한번 해 들어갈까? 한번 해보시죠. 날씨도 추운데.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 번 말씀하신 건 7월, 우리 그 팟빵에 한번 게시판에 질문을 살짝 올려주셨는데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7, 8월부터 계속해서 일관되게 우리 전 지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이런 쪽이었어요. 미국은 이제 그렇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연말이 될수록 한국 코스피가 미국을 압도하게 이길 수 있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실로. 맞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더 좀 밀어주려고 그저께 봐야 되나? 그 시각을 한번 정리해줘. 꼭 궁금하신 분 많아. 그러면 그거는 이걸 보시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딜레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방송이 좋아, 우린. 시청자와 함께하는 방송이잖아. 0752번 화면 한번 영문에서 띄워보시면 0752입니다. 0752. 타이밍을 사실은 이걸로 잡으시면 되거든요. 잠깐만. 혹시 키움을 안 보시는 분들에서 어떤 화면이에요, 저게? 영문 07 아니, 제 말은
그게 어떤 내용을 보여주는 화면이요? 금리 화면. 아, 금리? 사실 이건 금리가 얘기해 줍니다. 아, 금리가? 오케이, 말이. 금리 스프레드 분석에 들어가셔서요. 그래서 한국 국고채 10년에서 미국 국고채 10년 빼는 이 티커가 있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스프레드네, 완전. 예, 스프레드고요. 네. 이거를 이렇게 굉장히 길게 한 5년 정도 보시면요. 네,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이게 딱 S&P 대비 코스피의 상대 강도랑 똑같습니다. 그러네. 똑같이 나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의 차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성장률의 차가 됐던 아니면 그 비용의 차가 됐던 둘 중에 하나인데 네. 이거는 성장률의 차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S&P 대비 한국의 그 상대 강도는 금리 차.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실제로 미국 대비 한국 주식시장이 이길 수 있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몇 년째 빠지는 거예요? 3년째 지금? 예, 지금 3년째 S&P 500이랑 다우가 우리나라 이기고 있는 거죠. 네네. 그거를 이제 그 타이밍은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결국은 IT 자동차가 움직여줘야지 이 갭을 메꿀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조금 딜레이 되는 측면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의 낙세 효과가 나오는 시점이 그러니까 좀 딜레이 된 거.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던 로직 중에서 네. 대표적으로 틀린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한 개가 상선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한 3분기에서 4분기 넘어갈 때 IT 자동차가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IT 자동차가 4분기로 오고 그 덕분에 상선이 완전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연초에 이제 투자 전략을 살 때 미국 소비 지출의 낙세 효과가 나올 때까지 중국 소비주를 사고 뭐 큐가 안 돌아가니까 배당주를 사고 그다음에 매출액이 늘 수 있는 뭐 해외에 나가 있는 프론티어 마켓 OEM주나 아니면 자동차 중고에 나가 자동차 부품주를 사고 뭐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되긴 됐는데 그 뒤에 있는 그 시간 뒤에 말씀드린 게 안 된 거 중간에 깨진 거는 제 생각보다 미국이 더 천천히 좋아지더라고요. 문제는 미국이 더 빨리 좋아져가지고 이머징이 소외받은 게 아니라 미국이 더 천천히 좋아지니까 이머징이 매력이 떨어진 겁니다. 왜냐면 낙세 효과가 안 떨어져. 근데 그 시점이 그러니까 보시면 당초 제가 연초에 미국 금리 한 내년 한 6월달 정도에 올릴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계속 말씀드린 게 한 8에서 9월달 정도 올릴 것 같다. 제 솔직한 마음 9월 정도로 올릴 것 같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게 미국이 더 천천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요. 낙세 효과, 그러니까 IT 자동차가 조금 올라가는 시간이 더 뒤로 좀 늦어졌고 네.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있는 배 갖고 돌아가는 정도지 새 배가 아직 필요하진 않고 국제 효과가 깨지고 미국이 천천히 좋아지니까 실제로 애들이 플랜트를 발주 안 하고 막 이런 건데 이게 조금 더 천천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미국 비트하는 시간은 한 2분기는 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천천히 좋아진다는 느낌은 이제 하도 많이 들으니까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흐름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도 이제 더 뒤로 미뤄지는 게 더 천천해진다는 얘기잖아요. 아, 근데 내년 2분기? 아, 그런데 그 역설적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어저께 혹시 보셨겠지만 골드만삭스라든가 피델리티도 우리나라 시장 뭐 좋다고 또 그냥 얘기는 하는 거지만 그냥 남의 집에 와갖고 뭐 좋다 그리고 그런 의례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도 보면은 그 자세히 제목은 이렇게 달았지만 내용을 보면 미국입니다 그런 거를 썼거든요. 피델리티도 그런 얘기 하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 2분기 정도 나면 지금도 글로벌 투자가 입장에서는 한국보다는 미국을 사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한국이랑 미국을 대결하지는 않고요. 아니 만약 한다 그러면 재미삼아서 유로존 사라고 그러잖아. 예,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게는 안 해? 왜냐면 질문이 틀렸네 내가. 질문 띠 경고. 오늘 디스지 말라니까 내가 디스 바로 나와. 그게 아니라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화학주 살래? 아니면 코스피에서 뭐 자동차 살래? 뭐 이런 거는 가능해도 화학주랑 저기 코스닥에 있는 전자결제주랑 이렇게 비교 트레이딩하는 사람은 없죠. 내 말은 그럼 바꿔볼게요. 이머징이냐, 디벨롭 마켓이냐. 예, 그렇죠. 그렇게 보면 다시 정리해서 물어볼게요. 상반기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선진국 시장이 이머징 시장보다 좋죠.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 문제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됐을 때, 그러니까 항상 이제 금리 올라가는 구간에
나중에 이머징이 좋아지긴 하겠지. 그때는 금리 올린다는 시그널은 일단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시그널이니까. 네네. 근데 그 금리 올리는 구간에서 한두 달 정도 완전 크러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갈 때 못 가면 빠질 때 금리 올리는 구간에서 그 조정받을 때 혼자 아주 작살나게 조정받잖아요, 혼자서. 그런 경우가 이제 여태까지 케이스가 크게 세 번이 있었는데, 2004년, 2007년? 예, 그렇게 있었는데, 뭐, 최근에 2000년 들어서는 그런 스트레스 민감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90년도에 한번 그랬고요. 80년도에 그랬는데, 그때는 많이 깨졌습니다. 많이 깨졌잖아요. 한 달에 막 20%씩 막 팍 깨져나갔으니까. 2000년 보면서 2004년에 조금 덜 깨졌고요. 그 다음에 덜 깨졌던 거는, 되게 간단합니다. 글로벌 이자가 올라가면 당연히 어떤 나라를 싫어하게 되냐면 일드가 잘 안 나오는 나라를 싫어하고요. 대비하는 나라를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IMF 겪으면서 댐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자율에 대한 민감도가 옛날보다 많이 떨어진 거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위험한 나라는 뭐 베네수엘라 좀 위험하고요. 내년에도 러시아 좀 위험할 것 같고요. 남아공도 조금 위험하고요. 아르헨티나도 굉장히 좀 위험하고요. 걔는 뭐 습관성 디폴트 국가니까. 브라질도 내년에 잘 해야지 별로 안 위험할 거지.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불확실한. 그럼 내년에도 소버린 리스크 뭐 이런 거 불거지면서 뭐 시장 한번 또 이렇게 엎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보고서를 쓰다가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선진국의 통화 정책이 상반된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올해의 큰 이슈였고 환율의 방향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은 조금씩 긴축으로 가고 아직은 안 하지만 결국은 내년에 긴축으로 갈 거다. 그렇죠. ECB는 내년에 돈을 많이 풀 거다. 그 다음에 뭐 보고서 어저께 하나 썼지만 일본은 많이 풀다가 내년엔 못 풀 겁니다, 돈을. 중국은 풀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리 이제 파워가 있는 나라들이 각기 행보가 달라지고 그런 따라서 미국 돈 들어갔다가 이제 저희 유럽 좀 들어가자고. 한 2월 달까지는 유럽이 미국보다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그런 구간이고요. 그러다가 뭐 일본 들어갔다 일본에서 지금 외국인들은 나오려고 그러는 거고요. 근데 재밌는 게 이제부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올해 참 이렇게 미국, 유럽, 일본, 그 다음에 중국 뭐 이런 거 메이저 국가들 굉장히 많이 신경 쓰셨죠. 정책에 그렇죠. 이제부터는 이머징 내 국가들의 통화정책 및 경기 방향성 이런 것들이 차별화되는 거를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브라질 금융 통화정책 회의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리 지금 11.25인데요. 오늘 또 올릴 겁니다. 올려야지 뭐 걔들 방법 없이 뭐 지금. 금리가 11.25라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숫자인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원자재 시장이 많은 변화를 갖고 왔는데요. 원자재 시장이 안 돌아가니까 그 나라는 브라질 2000년 이후로 무역수지 적자가 올해 처음 찍습니다. 레아라가 약세를 많이 갔고요. 수입 물가 올라가니까 안에서 생산시설이 없으니까 물가가 지금 6.6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얘네 타겟이 4.5인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이제 상한선인데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브라질 정부 내년에 이제 신정부가 들어오는데 금리 올리고 인플레 억제하고 재정지출 줄입니다. 올해 브라질 경제 성장률 0.3 찍었거든요. 내년에 글로벌 경기 좋아지는 거 감안해도 재정지출 다 줄이고 금리 올려가지고 1.3 찍을 겁니다. 옛날 한때 브릭스라 그래서 고성장 국가로 얘기했던 국가가 내년 1.3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 제가 계산해 보니까 내년에 4.0은 나오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국제유가가 안 돌아가니까 좋은 나라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브라질은 2000년 이후로 처음 적자를 찍었는데 우리나라 사상 최대입니다 지금. 물가 브라질 인플레이션 6.6을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1.0 잘못하면 0%선 한번 보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가 많아가지고 금융 완화가 좀 필요하고요. 부동산 안정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 감안하면 통화정책 그런 방향성이나 정부정책 방향성이 완전히 다른 모멘텀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런 거죠. 저쪽은 코스트가 높아지고 이쪽은 코스트가 안 높아진다. 더 중요한 건 코스트보다 일드죠, 일드. 그렇죠. 일드는 이런 거죠. 국제유가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중국이 굉장히 빨리 좋아져가지고 소비가 아니라 저기 설비 투자로 베이스로 가면 저 브라질이나 칠레, 뭐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 좋죠.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럼 국제유가 떨어지는 거의 수혜는 누가 오냐면 기본적으로 국제유가 떨어지면 어떤 부분이 가장 민감도가 크냐면 소비 지출 민감도가 가장 큽니다. 설비 투자는 별로 영향을 크게 안 줍니다. 국제유가 떨어졌다고 공장 새로 짓는 기업은 없거든요.
소비 지출이 좋아지는 게 민감도가 가장 큰데 국제유가 떨어져가지고 뭘 사요 그러면 소비 지출이 뭐가 늘어나 소비가? 최근에 보면 IT 같은 게 민감. 잠깐만요. 그것봐 이 사람아. 벌써 말씀하시잖아. 전전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진술을 받아들여.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형 이제 아무리 방송에서 너무 막말하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말했지. 무슨 말씀하시는지 얘기 들었어 좀 전에?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하시면 되잖아.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지. 국제유가가 떨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IT를 사진 않죠. 그쵸. 그지만 2년 동안 IT가 안 팔려가지고 네. 지갑이 좀 두터워지면 교체 수요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 두 분 다 말씀하신 게 맞는 얘기죠, 사실.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가 이 엔화는 뭔가 하느님 같은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최소한 솔로몬이야 솔로몬. 아니 교회 다니세요? 아니면 어디 절에 다녀? 주교라고 했잖아. 종교 없어? 종교 없었구나. 난 뭔가 그 종교인 같은 말씀이야? 나는 부디스틱 크리스춘 얘기했잖아. 그랬어? 냉담적인 불교를 좋아하는 천주교인. 네. 궁금한 게, 그럼 엔화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우리나라에 외국인들 안 들어오는 이유가 만약에 엔화 때문이라고 본다라면 엔화 약세 여기서 또 안 가는 겁니까? 그 부분 어저께 보고서에 이제 써놨는데요. 네네. 아무튼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내년에 하여튼 소비 지출 여력이 커지면 그때도 말씀드린 환율 이런 가격 변수보다 글로벌 수요가 중요한데 내년에 국제유가가 떨어진 게 중국이랑 미국의 소비 지출 여력을 크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환율에 대한 스트레스가 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글로벌리 보면 코스트도 차별화가 이머징 내에서 나는데 통화 정책들이 달라지면서 일들도 차이점이 있고 이쪽은 원자재를 파는 나라고 우리는 소비재를 파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면 내년에 최근에 보시면 이 얘기만 드리고 말씀하신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자금 유출입 보시면요. 월보에도 나와 있는데 글로벌 이머징 펀드로는 자금이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이게 라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국과는 글로벌 이머징 펀드로 돈이 들어옵니다. 이런 흐름이 강화될 겁니다. 네. 브라질 이런 쪽이 때리거든요. 그 포션이 자꾸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어저께 쓴 보고서 보시면 엔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2주 전에, 2, 3주 전에 일본 자산 매입 확대했을 때, 엔화 한 115에서 120 사이에 고점 형성될 것 같다. 그거 알겠죠? 예. 지금이 딱 그 구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 번째, 이제부터는 일본 중앙은행이 움직이기 굉장히 이제 힘들어졌다. 첫 번째는 뭘 하면 좋은 효과랑 나쁜 효과가 같이 있는데 하면 할수록 좋은 효과는 떨어지고 나쁜 효과는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딱 그 국면에 진입했고 무디스가 그걸 딱 얘기해 준 거거든요. 하나는 돈을 계속 풀면 일본의 정부 부채가 너무 많아지는데 무디스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생각하는 거는 이가 계속 써서 부채가 늘려서 계속 지속 가능하면 괜찮은데 소비세를 인상 안 해? 그럼 이 부채를 어떻게 계속 이 서스테이너블 사람들이 믿어줄 거야? 두 번째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거죠. 인플레이션을 계속 발생시키면 좋겠는데 여태까지 그 일본 정부가 그걸 추구했는데 내수가 안 좋아지고 거꾸로 나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소득이 안 느니까요. 엄발에 오줌 누게 하는 거지 계속. 그래서 N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N이 115에서 120 사이에서 갇힐 거고요. 또 하나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되게 재밌는 게 최근에 한 달 동안에 보시면 N이 올라도 국내 증시가 별로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기 별로 안 받아요.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국내 정부가 나와가지고 N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앞으로는 원이랑 N이랑 똑같이 가게 맞춰놓겠다. 지금 원이랑 N이랑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원이 뭐 어저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랬지만 원이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사는데 원이 거꾸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미국 회사만에 혼나지. 환율 조작구를 걸린다 이것들 이러다가 원래 우리 조작국이잖아. 걸려야지. 그 잡혀간다. 금융위기 이후에 다 조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왜 근데 우리나라만 맨날 혼나? 미국은 전 세계에 대해서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그러고 자기 친구들한테는 얘기 안 하거든요. 감히 바마 형한테 개기는 거야? 뭐 그냥 별로 중국 애들은 별로 신경 안 쓰던데. 중국은 큰형이고 우리는 작은 동생이잖아. 근데 다르지 입장이. 하여튼 그래서 원엔을 맞춰놨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 덜 받는 거고요. 근데 그 어디까지 가능하냐? 우리 딱 아까도 말씀드린 경상수지 흑자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그래서 그 달러 갖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위안화도 막 사고 그러나 일부러? 아니 그건
글로벌리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보시면 일본이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게 우리나라 주식 엄청 많이 샀습니다. 연초 들어서. 그러니까. 자국 통화의 강세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옆 나라 자산을 계속 사주는 겁니다. 그 나라 통화 강세. 그래서 우리나라도 해외 자산, 중국에서도 이런 거죠. 중국 같은 경우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중국이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이런 거죠. 어느 날 생각하면 여태까지 달러가 필요해 달러라면 굉장히 많이 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달러가 너무 많은 겁니다. 이게. 달러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많이 다칠 것 같은데 그러면 오케이. 외환보유고나 이런 거를 좀 다변화하고 위안화도 강세를 좀 막으면서 외환보유고를 다변해서 리스크를 떨어뜨려.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럼 달러를 좀 팔어.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달러를 팔면요. 제일 아픈 사람은 중국 애들입니다. 왜냐면 자기가 조금 갖고 있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대주주가 만약에 지분이 너무 많다 해다 판다 그러면 그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살이 나는 거죠. 중국이 채권을 미국 국채를 판다 그러면 글로벌 채권 시장에 난리가 날 겁니다. 어디까지 팔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자기가 만약에 달러가 움직여서 피해를 안 보려고 미국채를 판다라는 선택은 파는 순간 이미 자기가 판 채권 양은 안 커도 가격이 팡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제일 아픕니다. 안 아플라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팔겠습니까? 절대 못 팔죠. 그러면 중국의 초이스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건 못 팔고요. 다른 이정통화 표시 자산을 계속 사줘가지고 미국 달러 비중을 떨어뜨려주는 겁니다. 맞네. 현실적인 대안은 그것밖에 없고요. 그렇네. 예.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외환보유고라는 거는 이게 무역수지 적자나거나 경상수지 적자나고 뭐 자본수지 잠깐 나가도 기본적으로 생활하려고 써야 되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원자재를 수입한다든가. 그럴 때 결제하려고 기본적으로 비상시국 대비해서 외환보유고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걸 판다? 판다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비중을 딴 걸 사서 조절하는 건 있는데 똑같습니다. 중국 마찬가지. 우리도 원화 강세를 조금 방어하고 달러 비중을 좀 떨어뜨리려 그러면 딴 나라 표시 자산을 사주는 거고요. 이왕이면 미운 나라 자산을 좀 사주는 거죠. 근데 일본 이 신용등급 하향 조정된 게 단기적으로는 국내 주식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 저번에도 일본 공적연금이 해외 자산 비중 많이 높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딴 나라 자산을 사주면서 자국 통화를 약세로 만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잠깐 일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엔화가 약세가는 거는 이제 올해 캡이나 내년 캡이나 저기 엔화는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일본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룸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재정 정책을 쓰기에는 정부 부채가 부담이고 통화 정책을 쓰기에도 정부 부채가 부담이고 쓰기에는 또 실질 임금이 떨어지고 소비세율은 어떡하지? 인상 안 하면 신용등급 또 내린다 그러고 인상하면 엔화 강세 압력 받거든요. 내수가 쪼그라들면 이머징 같은 국가들은 내수가 쪼그라들면 당연히 환율이 약세가고 선진국은 다르거든요. 간단하게 보시면 미국이 신용등급 한번 떨어졌을 때 S&P가 내렸을 때 달러가 엄청 강세 갔었죠. 그렇죠. 일본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신용등급이 다운되면 장기적으로 엔화가 강세 압력 받습니다. 이머징이랑은 선진국이랑은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우리나라 만약 신용등급 다운되면 바로 원화 약세입니다. 브라질 바로 약세죠. 러시아 바로 약세죠. 너무 약세 가서 문제죠. 근데 이 나라들은 선진국 통화들은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또 왜 그러냐면 이게 금융 측면에서 그런데요. 금융거래 글로벌 큰 금융기관들이 거래할 때 뭐 CRS 거래라든 IS 거래라든 뭐 여러 가지 금융상품 거래가 있겠죠. 근데 그렇죠. 담보물로 쓸 때 담보물로 보통 쓰는 게 미국채, 일본채, 유로채는 원래 그러니까 개별 국가들 이런 거 유로채는 원래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채권을 담보로 하는데 이 채권의 신용등급이 떨어져 채권의 담보물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금이나 이런 거로 거래 담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엄청 수천억 달러가 돌아다니니까요. 네네. 미국채나 일본채를 쓰는데 이 담보물 가치가 떨어지면 그 담보물의 부족분을 네. 뭘로 채워놓겠습니까? 미국 달러 가치가 미국 그 국채 다운그레이드 아니다. 100원짜리 미국채가 90원이 됐다. 그러면 그 10원어치를 담보물을 더 갖고 오라 그럴 때 재밌게 어떻게 하냐면 딴 게 아니라 미국채로 더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 통화들이 거꾸로 재밌는 게 담보물의 가치가 되는 그 표시 통화들은 담보물의 가치가 떨어지면 오히려 강세갑니다. 왜 더 갖고 와야 되거든요. 더. 네네. 달러 자산에 대한 담보 가치가 떨어졌다고 원화 자산을 더 갖고 오라고 절대 그런 건 없거든요. 관심도 없거든요. 달러 더 갖고 오라고. 그렇기 때문에 엔화에 대한 스트레스는 글로벌리 이런 걸 봤을 때도 엔화가 약세 압력은 떨어지고 네. 국내적으로 원이랑 엔을 맞춰놓는 정부 정책 때문에 엔에 대한 스트레스는 떨어지고 더 중요한 건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국제유가 떨어져서 미국과 중국 이런 소비력이 늘어나면 큐바 이런 가격 변수의 스트레스 민감도를 떨어뜨려 줄 겁니다. 그래서 엔에 대한 걱정은 이제부터는 좀 완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오늘 여기까지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슈 돌직구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일주일 만에 우리 또 전주환님 들으면서 좋은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자양분. 자양분으로서 특히 일본에 대해서 또 확실히 이해했고요. 네, 이제 이해가 됐어. IT도 이제 이해됐어? 네, IT는 이해가 내 칭이 맞았구나. 그래서 확실히 더욱더 내 생각이 맞았구나. 네. 이게 이것도 약간 또 그런 딴 얘기 잠깐 해드리면요. 네. 우리나라 지금 얼마야? 기름값이요? 기름값이요? 요새 최근에 얼마 났어? 1,600 몇십 원 났어? 아니. 1,700원 밑에. 그래요? 싼 데가 1,500원대 거의 보기 어렵고. 평균 1,650원 나오나? 아니요, 그 위로. 그러면 한 번 기름 넣으면 자기 차 같은 게 얼마나? 전 없어서 풀을 못 튀겠네. 네, 풀은 못 차고 7만 원? 아, 그래요? 7만 원. 네.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넣어요? 아, 그게 아니 한 달에 얼마 정도 평균? 평균 일단은 뭐 30만 원 조금 넘게 왔다 갔다. 30면 360만 원. 많이 타면은 한 35만 원 타고. 그럼 35만 원이면 얼추 500만 원이네요. 그런가요? 35에 350에 74면 430. 그러니까 평균은 500. 뭐 여름에 좀 넣었다면 500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럴 수가. 500이면 지금 올해 고점 대비 얼마 떨어졌어요? 올해 고점 200원 정도 떨어졌어요? 200원 정도 떨어졌죠. 200원이면 몇 퍼센트야? 15% 정도 떨어졌다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500만 원에 15%는 얼마야? 한 50만 원 넘게 75만 원 정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승원 대표, 그러니까 우리 이승원 선생의 기준을 보면 75만 원이 세이빙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거 맞잖아. 계산해보자고요. 이런 습관 잡고 가셔야 돼요. 그럼 75만 원을 갖고 뭘 하겠냐를 생각하시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75만 원 올해 보너스가 생겼잖아요. 네. 근데 미국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미국이 올해 뭐 3달러 50, 갤런당이에요. 네. 갤런당 3달러 79 정도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1갤런은 얼마인지 아세요? 1갤런에 얼마입니까? 3.78리터 정도 납니다. 3.78리터. 네. 제가 한 달 반 전에, 한 달 반 전에 평균 3달러가 깨진다는 얘기했죠. 5천 원 좀 넘는 거네, 우리나라에서 돈으로 치면. 근데 거기는 얼마예요? 1갤런에.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3달러, 1갤런은 3달러 얘기했잖아요. 네. 1갤런은 3달러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3.75대에 3,000원이니까 1,000원이 안 되는 건 1,000원이 깨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지금 보면 평균 2.5 가고 있습니다. 1갤런은 2.5 정도 가고 있고요. 내년 초에 가면은요. 일부주라는 거는 흔히 얘기해서 남부 쪽을 봅니다. 미국에서는요. 네. 그게 이제 그 카리비안 뭐라 그러지 아래쪽인 거 멕시코에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맨날 태풍도 하고 테네시주 뭐 그런 데 있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런 쪽이에요. 네. 예, 그렇죠. 맨날 태풍 오는데. 근데 그쪽에 하여튼 유전도 있고 그 정유회사들 있잖아요. 거기가 놀라지 마세요. 갤런당 2달러 이하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갤런당 2달러인 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얼추 계산하면 560원 나옵니다. 560원. 그러니까 걔네들이 우리가 지금 계산했던 거 있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대충 우리나라보다 지금 거의 2배 정도 비싸거든요. 우리나라가. 네.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요. 네. 그러면 자기 기준으로 보면 훨씬 더 싼 거에도 비해도 걔네들이 보면 지금 미국 애들이 계산했는데 평균으로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 1,150달러 정도 보너스라는 거야. 1,150달러 정도가 돈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생기는 거예요. 자기 계산한 거 비슷하게 보면. 네네. 그러니까 1,150달러를 뭘 하겠느냐. 저축하는 사람도 있고, 이승원 대표 같이 그냥 눈물을 먹으면서 고기 한 점 더 먹이는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이런 거잖아. 네. 근데 하여튼 1,150달러니까 뭔가 살 수 있는 날. 그렇게 소비가 늘어난다.
뭔가 좀 제가 학구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아까 네. 전 전님이 얘기한 거가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1150달러가 새로 생기면서 그거 갖고 자동차를 쉽게 사겠니? 뭐 자동차를 살 수도 있죠. 자동차도 한 달에 웬만한 소형차 있죠. 네. 웬만한 소형차 우리나라 뭐 그냥 보통 소형차 엑센트 이런 거 있죠. 네. 웬만하면 조금 다운페이하면 제가 알기에는 월 한 300불 정도 내면 웬만한 사람 차 살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처음에 뭐 한 5,000불 정도 내고 4년 정도 부파이래 죄송합니다. 할부를 하면 월 300불 안짝일 거예요. 그러니까 차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더 쉬운 거 1,150불이면 딱 뭘 살 수 있어. 시계는 이거죠. 제가 가격 보는 것 중에는 맥북을 살 수 있어. 맥북. 제 기준으로 보면. 그쵸. 제 기준으로 맥북을 살 수 있고 또 여성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나라 여성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뭘 살 수 있냐면 백은 살수 있어요. 작년에 엄청 히트를 백은 비싼 거 못 사고 캐나다 구스를 사죠. 캐나다 고스. 딱 그런 거 살 수 있어요. 예, 지금 캐나다 구스 뭐 엄청 난리치는 거 많잖아요. 뭐 싸게 한다는 거, 낚는 거 많잖아요. 65만 원 건데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디비전 중에 라인 중에서 하니까 조금 입는 거 딱 핏이 있는 거 하면 한 100만 원 넘거든요. 딱 그걸 살 수 있는 금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 웬만한 사람들에서 심지어는 고기라도 더 먹일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네. 내용이 딱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지원님이 얘기하신 거 다들 이해하셨겠지만은 제가 보조적으로 좀 더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물어봐야 되는데 바쁘다고 눈치를 줘갖고 얘기를 물어봤는데 그걸 물어보니 저는 그거예요. 그래서 IT나 자동차 중에 뭐가 더 좋아지냐는 건데. 그쵸. 네, 그걸 물어보려 했는데 바쁘죠. 바쁘다 그래서 못 갔는데 이거죠. 단기적으로 보는 사람은 IT를 사는 게 맞고 네. 조금 이게 좀 더 구조적으로 더 떨어질 것 같다. 네. 그러면 이제 자동차를 사는 건데 자동차는 그런 게 있잖아요. 자동차는 내구 연한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평균 11년이 11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오래됐어. 네네. 자동차가. 금융위기 때 이게 지금 1,200만 대까지 떨어졌던 거거든요. 네. 1,100몇 대인가. 하여튼 확 떨어져 갖고요. 그 자동차가 워낙 늙었어. 쉽게 얘기해서. 그 자동차를 바꿔줘야 돼. 미국 사람들이요. 그 여태까지 뭘 했냐. 타입만 바꾸고 엔진을 열심히 알고 이랬는데 네. 그거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해결 안 되지.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동차에서 제일 비싼 거는 엔진이랑 트랜스미션이잖아요. 네. 제가 이게 웬만한 트랜스미션 나가면 5,000불 나오거든요. 네. 그럼 차 가격이 5,000불 안 되는 게 많아. 지금 중고차도 웬만하면 10년 되고 15년 되면은요. 차 가격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입니까? 웬만하면 그냥 3,000불이야. 3,000불. 그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뭐 BMW 뭐 5 시리즈다. 다 필요 없지. BMW 5 시리즈도 한 5, 6천 불이면 15년 됐으면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5년이면 뭐 5, 6천 불까지 가겠어요. 아니, 가죠. 근데 20년 넘어야 또 비싸진다. 네. 앤티크로 올라가. 보관만. 그러면 20년 되면 타면 안 되고, 고대 차고 올라야지. 가끔씩 시동 걸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30년 되면 확실히 올라. 진짜 이거는요. 네. 그래서 앤티크를 만들기 위한 요령은 15년 정도 타고 10년 정도 묵히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25년 때부터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타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면 영화에서도 찾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농담 삼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IT나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촉진되는 것은 우리 숫자라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이해가 되신다. 근데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차를 안 타잖아요. 네. 차를 안 타잖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요번에 저는 뚜벅이니까 저는 우리 또 박운순 누님 좋아했는데 네. 이건 안 익은거든. 왜? 300원씩 올린대잖아. 300원씩. 뭘 300원씩 올라? 지하철이나 버스가 내년 초에 300원씩 올린대잖아. 너무한데? 너무한지. 그래갖고 약간 비판적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내가 근데 약간 또 어이없는 게 아니라 뭐 할 수 없죠. 그래갖고 혜택을 준대 대신에 정기국권. 근데 정기권은 기준이 뭔지 알아? 하루에 2번 타는 애. 나는 해당이 없어. 나는 순전히 마이너스 인생이야. 네. 그래갖고 나는 소비를 안 하잖아요. 기본적으로요. 내가 비싼 거 먹는 것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2번 타는지 3번 타는지 어떻게 알아? 아니, 그 정기권을 파는 거죠. 정기권을 파는데 이런 거죠. 두 번을 해갖고 가격이 5만 원이면 할인 뚝 해갖고 3만 원에 파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판다는 건데 저는 해당이 안 되는 거야. 저는 아침에는 택시 타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하루에 2번 타는 사람은 그 출퇴근하는 사람이고 오밤중에 그 밤 늦게나 뭐 아침 6시, 7시까지는 할인해 주는다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네. 근데 아직 뭐 뉴스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근데. 네. 근데 이성훈 대표는 또 해당이 별로 없죠. 근데 기름값으로 따지는 건 혜택 볼 것 같은데 저는 혜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래서 원순이 아저씨 싫어하는 걸로. 그렇잖아요. 그쵸. 저는 피해를 줬어. 피해를 받아, 이번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근데 누가, 뭐 할 수 없죠. 올라간다니 뭐 할 말은 없는데. 근데 그런 것으로 시청자분들이 본인의 이런 것들이 다들 생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본인들 다들 어떤 것들이 좋아지냐, 나빠지냐는 그런 거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하고 나서 입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샤오미가 또 일부에서는 그랬잖아요. 이거 샤오미 성장에 또 걸림돌 생겨. 뭐 그런 얘기 뉴스. 인도에서 뭐 안 되고 어쩌고 뭐. 잘 보세요. 있죠. 예전에는 디스하는 게 애플을 디스하는 기사가 우리나라에 철철 넘쳤거든요. 요즘엔 샤오미 디스하더라. 근데 지금 샤오미를 디스하잖아. 근데 웬걸? 홍미 있죠, 홍미. 홍미 노트. 아시죠? 홍미 노트가 5만 대가 불과 몇 초? 6초. 이거 어떻게 봐야 돼? 뭐 인도에서 뭐 대성공이라고 홍미노트. 홍미노트 가격이 싸잖아요. 지금 보면 200불 이게 언더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알았지? 왜냐면은 저도 이제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전 노트가 필요 없으니까. 제가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실물을.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했었어요. 지금도 아마 200불 밑으로 팔고 있을 텐데, 이게 지금 6초 만에 완판됐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나 인도에 갖다 팔려고. 왜냐면 가장 뭐 합리적인 가격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가격이 16만 원이에요, 16만 원. 그죠? 인도에 갖다 팔려면은 좀. 내가 165불에 샀어. 165불 좀 비싸게 사셨네. 짜증나네. 16만 원 지금 뭐 9천 루피 정도에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성능을 보게 되면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2기가 램, 뭐 1,300만 원서 지금 카메라, 5.5인치, 5.5인치 크기, 레티나 디스플레이 이런 그리고 하나 좀 아쉬운 게 이게 홍미 노트가 좀 아쉬운 게 이 배터리 성능에 대한 쪽이 좀 3,100인데? 네, 3,100이면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왔다고 이거는 3,100 암페어가 들어가는 거는 1+1. 그죠? 이건 얼마야? 요거를 사고 싶어 저는. 그죠? 요거를 사고 싶은데 이거 전면도 800만 원 소다. 1+1은 지금 머리 아프게 됐어. 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1+1은 그 사이노젠인 거 이거 얘네잖아. 사이노젠이 맞아? 몰라요. 얘기해 보세요. 1+1이라는 건요. 이거 아시죠? 1+는 제조회사가 예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찾아봐. 내가 틀리면 또 혼나. 사이노젠이라는 뭐라 그래? 샤오미 같이 뭐 하는 거래? CU 하는 거 있죠? 커스텀 롬만 만들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거 하는 게 사이노젠이라고 있을 거야. 맞아? 뭐 이런 게 있네요. 사이노젠. 그 사이노젠이라는 그 소프트웨어를 하는 그런 기술자도 있는 거예요. 사이노젠 맞죠? 사이노젠 1+1. 사이노젠 롬 하면 애들 유명해요. 그 업계에서는요. 사이노젠이 1+로 손을 잡아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1+ 해갖고 데이트를 치고 있는 건데, 지금도요. 데이트를 치고 있는데, 이거는 초대장이 있어야 사는데, 초대장도 이베이에서 바로 30불 정도에 팔립니다. 제가 초대장 곧 하나 생기거든요. 제가 팔 거예요, 바로 이베이에 올려서 팔 텐데, 문제는요, 얘네가 인도에 이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인도에 들어가는데, 사이노젠이 다른 업체랑 계약을 했네. 인도는 다른 업체랑 계약을 했어. 그래갖고, 1+가 이것도 뒤통수 맞았다고 서로 엄청 싸우고 있어. 사이노젠을 삼성에서 인수하면은 모든 게 다 끝나는 거겠네. 그런데. 인수해버리지? 그런데, 걔가 인수하겠어? 예를 들면, 우리 마인이 인수하겠어? 마인이 인수하려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쪽이면, 이거 인수해버려.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유명한데, 우리, 진핑이 형님이, 딱!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런 거 사야지. 아니면 사람만 쏙쏙쏙 뽑아서 사람만 모셔와야지. 그잖아요. 그렇게 하시던지. 그 딜만 성경시켜주면 자기가 뭐 크게 평생 대대손을 못 살겠네. 근데 뭐 그 안드로이드도 쫓아내는 삼성인데 그거 뭐 되겠어요? 우리 이재용 부회장님은 다른 분이지. 그런가요? 그럼 기대감을 갖고 살아보자. 삼성 안드로이드 맨 처음에 팔려고 왔더니 삼성에서 가. 이래갖고 구글에다 갖다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지의 산성은 달라진다고 말씀하시잖아. 거의 그거하고 똑같은 거지. 저기 누구야? 수지가 저기 왔었는데 이제 그 YG에 잠깐만요. 금강개미님이 또 잘 아시는 분이야. 사이노젠 개발자가 삼성과 같이 직업하다가 나갔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분 우리 방송은 거짓말이 안 돼. 다 오라. 대단하신 분이에요. 나도 이런 채팅 보고 싶어. 그래서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 들으시는 분들도 웬만하면 저희 방송 와서 들어보시면 더 좋아요. 삼성에서 개발하다 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모르죠. 대단합니다. 거의 그거하고 똑같아. 수지가 YG에 왔었다가 YG에서 킬당해갖고 아이유도 JYP에서 팽당했대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지 뭐. 다 JYP가 다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고 다 혼자 하는 건 아니니까요. 하여튼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는요. 오늘 또 보면 단독 우리 또 장면 몇 개 나갑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어떤 주식이 올라갈 건지에 대해서 여기서 분명히 답이 나오는 게 또 하나 나와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 보여드릴 텐데요. 그리고 하여튼 어제는 이제 이런 선물 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선물 해야 된다는 것도 오늘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뭐 어떤 자제분들이 있으면은 주위에 선물을 할 거, 남자친구, 여자친구, 어머님, 부모님 할 때 이런 거를 다 해줘야 된다.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포트는 오늘 어떤 레포트를 할까요? 어저께 못했던 거 필라 코리아가 있기도 하는데, 그보다는 오늘 딴 거 좀 봐갖고 몇 가지 더 찾아봐서, YG라든가 이런 것 좀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마켓랩은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시간 마감될 때랑 거의 움직임이 차이가 없어요. 그죠? 네. 코스피가 5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4포인트 가까이 약간 모자르게 올라가는 그 정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전반적인 시장이 약간 움직이는 거 좀 특이한 것들, 그런 거 좀 있으면 종목 몇 가지 좀 보고 넘어갈까요? 일단 뭐 코스닥이 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건 SK 네트워크스, 어제 이슈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저께 이제 다 저희 방송 끝나고 급락을 했었잖아요. 저희 녹음을 했잖아요, 어저께. 네네. 깜 놀랐어. 그래서 어저께 보면은 뭐 그 렌터카 관련주들이 이제 급락하는 모습이었고, SK 네트워크스도 급락을 했는데, 오늘 SK 네트워크스는 또 반대로 11%, 12%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SK 네트워크스 이제 분석이 나왔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렌터카 관련돼 갖고 지금 원래 이제 그 영업용 차량에 대한 세금 인상 그래서 있는데, 이걸 또 추가적으로 이 렌터카에 대한 장기 대여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영업용이 아니니 장기적으로 렌트한 건 영업용이 아니니 일반 자동차하고 똑같이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지금 발의를 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첫 번째 이제 분석은 일단은 통과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왜냐면은 지금 올린 상황에서 또 추가적으로 올리라는 얘기고, 이렇게 되면 렌터카 업계가 물어야 되는 세금이 2천억인데 AJ 렌터카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순이익 절반이 날아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순이익 절반이 날아가는 데다가 다른 데 같은 경우 영세업체를 아예 영업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얘네들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뭐 AJ나 뭐 SK 네트워크스나 아니면은 뭐 라이트캡터나 기본적인 캡티브 마켓이 있잖아요. 자기네 법인용 차량 마켓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지가 되는데, 나머지 영세업체들은 아예 다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고사시키는 렌터카 업체를 고사시키는 거기 때문에 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만약에 된다라면이라는 분석이 있어요. 된다라면이라는 분석에서는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렌터카 비중이 아직까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게 올라간다고 해도 받는 영향은 상당히 미미하고, 만약에 이게 된다라면은 대형 업체 위주로 해서 이제 그 재편이 될 거고, 법인용 차량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 흐름이 달라질 거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다만 개인용 쪽에는 조금은 시장이 좀 확산되는 데는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이어졌습니다. 이성원 대표가 얘기를 다 하시네요. 네네, 말씀하시죠. 근데 역시 SK넥스가 또 떨어지니까 이제 이성원 대표를 욕을 해야 되는데, 오늘 반등하니까 욕이 안 나오네. 욕을 좀 먹어야 되는데 저희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SK네트워크스 관련주가 3개가 있죠. 저희가 아는 한은요. SK네트워크스, AJ 렌터카, 그리고 레드캡 투어나 뭐 그런 거 3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2005년에 한번 했다가 이제 안 된 모양이에요. 세금 부과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겠죠. 세금을 부과하면요, 나라에 사는 일이니, 나라님이 하시는 일이니 어떻게 될 수도 있잖아. 할 없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증권업계는 이거 안 될 거다 얘기하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 왜냐면 다 세금을 확보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됐건 간에. 담배세도 올리고 이런 건 다 올려야 되는 건데, 어찌 보면 얼핏 생각하면 이거 세금을 안 내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맞을 수도 있어요. 얼핏 듣기에는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영향을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AJ 렌터카도 마찬가지, SK도 마찬가지, 특히 레드캡 같은 경우는 거의 법인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렌터카에서 쓰는 거예요. 법인용은 세금 내나 안 내나 똑같아요. 결국 이걸 하는 거는 경비 처리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손비 처리하는 것 때문에 지금 쓰는 거거든요. 세금 더 많이 내면 좋지 뭐. 하여튼 내면 되는. 그래서 법인용 거의 흔들거릴 게 없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개인용이 있잖아요, 개인용.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전체적으로 다 비교하면 AJ 렌터카 기준으로 보면 많이 나온 게 말씀드리면 1개월 이상 장기는 10%라는 거야. 10%고 나머지는 또 전부 다가 뭐야? 1개월 미만. 1개월 미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데가 제주도죠. 제주도에서 한 달 이상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간혹 있지. 저희 형 같은 경우 가서 2달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 렌트하면 된 건데, 2달 하는 사람은 렌트카를 하지도 않아. 그쵸. 왜 하는지 알아? 왜 그렇습니까? 차를 싣고 가요. 아예 싣고 배로. 요즘 보면 장기로 가는 분은요, 인천 택배 회사가 다 있어. 그게 이제 세월호 같이 무너진 걸 수도 있는데, 그벤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떤 사람은 내가 강남에 살잖아요. 강남에까지 왔다 주면 한 3만 원 더 내, 4, 5만 원. 아니면 인천 앞부두에 갖다 줘. 그래서 공항 가서 잘 가. 그럼 물건은 인천 제주도 가서 받아. 그게 훨씬 싼 거야. 그 탁송료가 얼마 안 한대요, 제가 듣기에는. 그래서 거기 가면 장기적으로 가는 사람은 차에다가 뭐가 좋아? 짐 먹을 거 다 바리바리 싸도 바리바리 싸갖고 오잖아. 그래서 일부러 차를 갖고 가. 그래서 1주일, 2주일 가는 사람 차를 갖고 가는 사람이 꽤 많아요, 알게 보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게 보면 결론을 보면 크게 영향 별로 없다는 거를 갖고 있고 저는 그래요. 심지어는 여기 말한 대로 다 세금 내라 이거야. 저는 세금 내는 게 또 맞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왜냐면 그 무턱대고 싸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한 달 1년짜리 2년짜리가 여전히 개인적으로 사는 것보다 이게 낫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왜냐 착각의 변동에 대한 게 자유롭잖아요. 좀 비싸게 내더라도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공유경제 이런 차원에서 어떤 분이 질문도 올리셨는데 저는 공유경제차는 여전히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런 마디마디 정책적 변수는 할 수가 없잖아. 이거 누구한테 따져야 돼? 국무회에 가서 우리가 떠들 수도 없잖아. 이수원 대표가 SK 네트워크스 좋아하고 관심 있다고 얘기했는데 떨어졌으니 어느 장관님 그러면 장관님 책임지세요. 이렇게 따질 수도 없잖아. 그 기분 나쁘면 그 청와대 전화, 그 국무회의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야지. 담당 차관보한테. 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책적인 변수인데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세금 내더라도 상관없다. 세금 내더라도 저는 렌트카 시장이 계속 커지는 건 분명하다 생각 갖고 있고 어찌됐건 간에 우리 이승환 대표도 보여줬지만 지금은 추세가 뭐야? 1인 가구다 이거야. 1인 가구. 1인 가구는 결국은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자동차의 수요도 전체 내수 시장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보는 입장이에요, 저는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필요할 때는 빌렸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 내수 시장도 결국은 마이너스 날 거라고 보세요, 공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 개인적인 생각 그렇게 해서 일단 좀 말씀드렸고요. 어저께 얘기하던 거 좀 몇 개 좀 더 해보겠는데 고기 하기 전에 중요한 거 아까 유가 얘기 나왔는데요. 어저께 이걸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잖아요. 유가가 오늘 또 떨어졌잖아요. 한 3% 정도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유가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갖고 양박의 의견을 다 드리겠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드리겠는데요. 어저께 얘기했던 쪽에 하나가 CB 파트너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CB 파트너스요. CB 파트너스라는 건 누구냐면요. 미국에서 상당히 힘이 센 헤지펀드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돼요. 돈 버는 거 다 아는 애들이요. 쉽게 얘기하면 CB 파트너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쉽게 얘기하면 여러 말이 써 있는데요. 한국말로 한 줄로 줄이면 돈 버는 거 다 안다. 그게 지금 회사에 돈 버는 건 다 안다. 진짜로. 진짜로 CB 파트너스에 그런 양잿물도 마신다. M&A도 하고 뭐 고객 베이스로 뭐 투자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얘네가 왜 떴냐면 작년에 숏을 했어요. 작년에 막 200불 달달했을 때 매도를 얘기인 거야. 그래서 대박 벌었어요. 그래서 얘네가 힘이 좀 있습니다, 얘가. 근데 얘네가 올라갈 가능성이 얘기하고 자기네는 롱 매수 입장을 들어갔어요, 지금은. 근데 그 이유가 기가 막혀요. 그 이유가 세 가지 정도는 화면 좀 잡아주세요. 네, 잡았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게 세 가지 정도 해갖고 에버리지 $80인데요. $80 이상 될 거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 시간이 없는데 뭐 자세히 말씀드려요. 자세한 얘기는 어저께 딱 한 용어 중에 녹음했고 이미 올라갔습니다. 팟캐스트나 이런 데 올라갔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혹시 이것만 보고 안 보신 분은요, 뭐 아이튠즈나 뭐 딱 한 팟캐스트 여러 가지 그런 앱에서요. 딱 한 종매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어저께 77화 읽어본지인데요. 2015년에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휘발유 수요가 들어간다. 미국에서. 약간 의외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기차나 이런 거 불구하고 휘발유 수요가 늘어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싼 차들은 팔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비싼 차가 기름을 많이 먹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마이너스 할 거라 그랬어요. 지금도 다수는 미국의 휘발유 수요가 줄 거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플러스 한다. 소스는 트리플 A라는 데서 했습니다. 트리플 A는 또 아시는 분 많을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세일가스가 업자들이 결국 손을 들 것이라는 얘기합니다. 손을 들 것이다. 왜냐하면 세일가스는 저도 몰랐는데 이 친구들이 얘기 들어보면 세일가스는 업자들은 한 번도 순수하게 영업이익을 통해서 캐시플로우를 순현금으로 만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순현금으로 들어오지 않으니 모르다 여태까지 했어. 앞으로 좋아진다는 거라서 막 떠들어갔고요. 떠들어갔고 돈을 빌리든지 증자를 받든지 레버리지를 익히고 막 한 거야. 근데 이제는 약간씩 잘 안 된다는 거야. 자금 차입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손을 털 수가 있다. 손을 들 수가 있다. 여기 아주 그냥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죠? US 셰일 프로듀서가 한 번도 never have been 그죠? 캐시플로우가 플러스가 된 적이 없다. 제가 말해. 오늘 이성훈 대표가 방송이 좋아. 내가 말하는 걸 또 찾아주네. 영어 실력 좀 늘었어. 그런가요? 직독직해 시간입니다. 직독직해 잘하면 방송국 취직도 된다. 그거 안 되면 좀 어려워. 진짜로. 그 정도 조금만 해줘야 돼. 세 번째 들어갔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유럽에서 돈 엄청 풀 거란 얘기야. 그래서 그 돈을 풀어갖고 결국 커머더티 상품에 대해 안정을 이룩할 거는 게 그래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80 간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반대된 얘기도 됩니다. 왜냐면 누가 맞출 수가 없잖아요. 오펜하이머 하면 또 엄청 유명한 센 펀드 자산 운용사 하잖아요. 오펜하이머가 또 들어갔어. 그 다음 거 좀 보여주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거 의견이었고 오펜하이머는 오펜하이머. 또 이제 차를 유명하죠. 이게 뭐야? XX 같은 놈아 햇소리 하지 말아라 이거야. 네. 얼마 간다? 55달러까지 떨어진다. 55달러. 우리 전 의원님은 65달러 얘기하셨지만 오펜하이머 잡것들은 그죠? 오펜하이머 잡것들은 55달러를 말씀하시죠. 누가 왔는지 몰라. 근데 얘네는 다 내용이 똑같아요. 기존의 흐름이요. 그래서 생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속 어려워갖고 생산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각국의 사정상 지금 뒤가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유가의 흐름. 그래서 유가의 변동성은 앞으로도 크다. 라는 건 단점 하나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또 재밌는 얘기로 갈까요? 어려운 얘기 할까요? 재밌는 얘기 해주시죠. 그러면 얘기 한번 보죠. 네. 뭐라고 볼까요? 인기몰이 장난감? 인기몰이 장난감? 그거 볼까? 이거부터 하나. 인기 선물용품과 브랜드 한번 봅시다. 브랜드? 인기 선물용품과 브랜드. 어저께는 이제 잡다한 거 말도 안 되는 거 보여 사는 분은 있잖아요. 욕 먹는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는 베스트 기프트. 이거 인기 얻으려면 이런 것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쳐보세요. 그거. 3D 프린터? 이건 쭉 한번 보세요. 그거. 비싸잖아. 비싼 거면 상관없지. 돈만 있으면 되지. 삼성 아젠. 인세인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면 이거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쳐보세요. 일단 한번 볼까요? 12 베스트 기프트 하면 그걸 쳐보시라니까요. 이거를 쳐보라고요? 그게 참 이상 불안한 거 하지 말고. 네네. 이거 뭐야? 이게 보면 블루투스 스피커? 이게 보면 이게 대단해. 제가 이번에 또 정보원 보냈다 그랬잖아요. 통신원. 그 친구가 이거 사왔거든요. 네. 블루투스 스피커가 소리가 빵빵해 나와요. 큰 거네 이거. 그래서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특정 브랜드가 또 나옵니다. 로지텍에서 미니붐 80달러짜리 이거 사라는 거야. 이거는 로지텍 80달러 미니붐입니다. 미니붐. 괜찮네. 소리가 빵빵하대요. 이건 뭐야? 이거는 이제 저거죠. USB 배터리 팩? 이거는 샤오미의 그냥 샤오미 거 사고 말겠다. 샤오미 거 하는 건데 이거는 얘네 또 나름 브랜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USB 배터리 팩. 그런데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 보면 어디서부터 쓰는 거는 나사에서부터 만든 거야. 나사의 출신이 만들었다는 거야. 만들면 뭐야. 나사가 나발이고 이제 샤오미 거 11,000원인데 그러면 2만 원 언더면은 그걸로 땡큐고 그다음에 이거 대륙의 실수 샤오미 이어폰 있잖아요. 그런 거 싸고 괜찮은데 이거는 또 아이고 예쁘네. 요즘 이게 턴테이블이 요즘 다시 인기잖아요. 턴테이블도 이게 가격이 얼마짜리 그 비싼 것도 많은데 USB 포트 하는 거 있잖아요. 뭐 200불 단위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이제 턴테이블 형식으로 만든 그냥 저 스피커군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요가 매트. 요가 매트. 우리나라는 별로 안 하는데 요가를 많이들 하거든요. 요가 매트 편하죠. 운동 실내에서 하기에. 실내에서 우리나라에서 뭐 여자분들 하고 뭐 푸시업 하고 이런 거 할 때. 나는 그 형님이 얘기했던 거 중에서 이거 뭐야? 이거 셀카봉. 셀카봉.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직까지 이거 단가만 맞으면은 이게 초대박 칠 것 같아. 뭐는 거? 내 핸드폰 어딨니? 내 리모컨 어딨니? 그거? 그거 단가만 맞춰주면 초대박 날 것 같은데 나는. 그렇죠. 네. 그죠? 네. 그래서,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승훈 대표가 뭐 스마트폰 궁금한 게 많은데요. 선물용 스마트폰 10을 발표했어요. 이거 약간 눈물이 났어요. 어떤 사람의 용도에 맞느냐. 그거. 그러니까 그 핸드폰도 종류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만 우리 시청자분들 핸드폰 사줘야 된다, 자식 사줘야 된다, 애들 사줘야 된다, 본인 사야 된다, 어머니 사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딱 보세요. 화면 잡아주세요. 제일 먼저 보면 이게 그 다음 페이지 슬쩍 넘어가면은요. 화면 큰 거 원한다. 뭐를 사라는 거야? 화면 큰 거. 갤럭시 메가 사라는 거죠. 갤럭시 메가잖아. 화면 큰 거만 원한다. 스크린 러버네. 스크린 러버. 또 빨리빨리 넘어. 갤럭시 메가. 그다음에 쭉쭉쭉. 그 다음 거는 하나 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뭐라고 써 있어? 교세라? 이거 교세라 것도 있어. 교세라 이거를 만들어? 교세라. 사파이어 러버. 이거는 뭐 사파이어 러버는 교세라 거를 사라. 라는 얘기가 400달러.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쭉 보면은 타이피스트. 근데 이거 불편하지 않나? 손가락 두꺼우면. Q10도 엄청 인기 있는 거야. 나 이거 손가락 두꺼운 사람은 불편할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래. 안 그래요? 오타가 하나도 안 나. 블랙베리 거. 블랙베리 Q10. 그다음에 쭉 보면은 이건 뭡니까?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 이거는 HTC. 여러 군데 나오는 겁니다. HTC One M8을 사면 여러분들 절대 후회 안 한다고. 올해 최고의 핸드폰을 뽑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파워 유스, 화웨이. 이거는, 지금 저 같은 사람. 핸드폰 이제 사용하는데 짜증나는 사람. 화웨이 거를 사라. 왜냐면 6.1인치입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15시간. 15시간. 이야, 대단한데요. 보통 5시간, 8시간 사이인데.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컴퓨터. 이건 모르겠다. 소니, G3. 이거 왜 굳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왜냐면 이것도 조택 많이 써요. 소니 거 패스. 네. 저희 형 같은 사람이 쓰죠. 네.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스몰 핸드. 손이 작은 사람. 손이 작은 사람. 소니가 2개나 들어갔다는데 일단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G3 컴퓨터가 인기 상품이에요. 버짓, 이건 뭐야? 싼 거죠, 싼 거. 싼 거? 싼 거 원한다. 저같이 절약하는 사람. 그건 싼 거는 뭐 굳이 모토 아니더라도 널렸죠. 그 다음이 마지막이 뭐냐? 네. 애플 아이폰 6. 그 마지막이 뭐야? 모든 걸 다 경험한 사람은. 모든 걸 다 고려했을 때는, 최고로 원하는 사람은 뭐야? 최고로 원하는 사람은 아이폰 6를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삼성은 하나 들어갔는데 기권해서 들어간 게 뭐야? 화면 끈 거, 싸더라도 화면 끈 거 원하는 사람, 내가 사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오늘 다시 한번. 아이폰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보겠는데요. 이게 재밌는데요. 자기 선물 사줘야 되잖아, 애들. 크리스마스 선물 사줘야 되는데요. 장난감이 어떤 게 인기 있는지 한번 제가 봐드릴까요? 네. 구글에서 선정했는데 한번 봐주겠어요. 인기몰이 장난감 한번 봐주세요. 네, 인기몰이 장난감. 구글 인기 선물용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니고. 잘못 잡았어, 자기가? 네, 구글의 위력. 한번 볼까요? 네. 나와요? 안 나옵니다. 잘못됐네, 자기가 또. 나오죠? 네네. 나오죠? 네. 네. 뭐예요, 저런 나오는 것들 좀 봐주세요. 빨리빨리. 뭐야? 네. 토이스토리에서 나오는 총 거죠? 같은 거네. 그런 거죠. 네. 쭉 이렇게 볼까요? 그 다음에, 요거 아메리칸 걸인데, 요거 좀 다릅니다. 왜냐면 올해 그동안에 이제 바비 인형이 항상 매출 탑이었는데, 바비 인형이 이번에 2위로 떨어졌답니다. 엘사 인형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포니 인형, 그 다음에 요거 뭐, 페트롤이네요. 포우 페트롤, 그 다음에 레고. 레고 프렌즈. 레고 프렌즈인데요. 이거 화면 저를 잡아주셔야 되죠? 네. 이게 있잖아요. 또, 이성원 대표. 이거 안 보여줘도 돼. 이게 바로, 이게, 레고 프렌즈, 이거. 네. 이런 것도 있죠. 화면 잡는 요령인데, 이게, 이성원 대표가 이런 거 추세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이거, 레고, 이런 거. 이게 얼마 주고 사셨어요? 얼마요? 2만원. 안 되게. 2만원. 네. 2만원짜리? 네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인기 있는 거야? 아니, 이게 일단은 애기들이 그걸 좋아해서. 엄청 많아, 이거. 네. 세트예요, 세트? 세트인데 2세트를 샀어요. 왜냐면은, 이 집에서 맨날 레고를 예전에 큰 엄마 때문에 사줬는데. 한 세트가 8종류? 10종류? 뭐, 그건 선택할 수 있어요. 8종류짜리도 있고, 12종류짜리도 있는데.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저 레고 하나 인형 사려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알리바바에서 보니까 되게 싸게 팔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방구 앞에서 파는 거 막 냄새 나는 거 있어요. 중국산 저가. 그런데 혹시 그거지 않을까 하고 냄새 나면 버려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냄새도 안 나고 정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네. 그래서 지금 레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알리바바나 이런 데서 사면은 크리스마스 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분석하는 거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 레고 인기는 어디까지라는 거 제가 하나 놨는데 보여주세요. 이거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네. 구글에 들어가셔갖고요. 구글 트렌드라고 치세요. 네. 구글 트렌드라는 게 또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레고를 치니까 이제 화면 잡아주시는데요. 레고의 2006년부터 인덱스로 하는 겁니다. 네. 사람들이 언제 레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쓰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화면이거든요. 그 화면 나서 이게 보면 꾸준히 올라가잖아요. 매년 연말 되면 지금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레고 관련 주식이 있다 그러면 사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트렌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안 그래도 오늘 이제 레고 관련주는 아니지만 이게 뭐 듣보라서 또 100%인지 모르겠네. 40%네. 근데 이제 상한가에 가서 살 수는 없어요. 뭔데? 유엔젤. 유엔젤인데 오늘 이거 잠깐만요. 또 이것도 얘기 나오던데. 유진 로봇이 유진 로봇은 100% 아니죠? 유진 로봇도 어쨌든 간에 이게 오늘 보게 되면 찌라시로 막 돌고 막 이랬던 게 뭐냐면 유엔젤 같은 경우는 뽀로로 전화를 만들었대요. 전화 앱인데 애들 말 안 듣잖아. 그러면 이렇게 전화를 해줘. 핸드폰 앱인데. 그래서 한 번 전화 걸 때마다 이게 공짜 다운로드인데 전화 거는 때마다 5원이래요. 코인을 사서 해야 된대. 근데
뽀로로가 전화 오는 거지. 걔한테? 야, 누구누구야, 밥 먹어. 이러고 전화 오는 거야. 그래갖고, 엄마들이 이렇게 전화를 해갖고, 뽀로로한테 전화를 해주면은, 그걸 이제 그 앱을 유엔젤에서 개발했대요. 그래서 점상인데, 그게 괜찮더라고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뽀로로 인형 관련된 거. 최근에 뭐, 오로라 같은 경우도 뭐, 주가 올라갔던 게, 뭐, 유후와 친구도 이런 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레고에만 이렇게 레고를 만들면 좋겠지만, 레고 아닌 다른 이제 아이들 유아용품들, 이런 것도, 지금 연말에는 항상 주가가 좀 좋은 모습을 보이더라.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구글 트렌드라는 걸 소개해드렸냐면 무슨 관심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어떤 분이 지금 상해 자동차 얘기하시는데요. 상해 자동차 우리 이재석 전문가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벌써 후광통 시대에 우리 여기 보시면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재석 전문가 해갖고요. 같이 중국에 관한 얘기 계속하면 좋다. 다시 한번 관심 갖고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거지. 벌써 레포트 시간인데요. 벌써 많이 보내주시잖아요. 성당 엉덩이님 해갖고 엄마도 여자분들이 많아가지고 쓰겠다고 난리 났어. 5원이니 5원인데 뭐 5원인데 한번 해보지 뭐. 심지풀이라도. 근데 이런 게 써있는 거 아니야? 최소 결제 단위 10,000원? 아니 뭐 어떤 코인을 결제하는 건데 그래도 애들이 최소 결제 단위 5,000원 하나? 근데 사실 이빨 안 닦는다고 양치 안 한다 그러면은 누구누구야 이빨 닦어 이거 닦거든. 그러니까 야 그 목소리를 누가 해 이제? 모르죠. 목소리 성우 장사. 근데 이게 글로벌 뽀로로 성우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 성우가 있으면 대박이네. 네네. 그리고 이제 그게 우리나라만 나오겠어요 버전이? 그렇지. 그죠. 남자애들 거는 이제 다른 거는 이제 그런 것도 만들겠지. 뭐 로또봇이나 뭐 이런 거 아니고 폴리 뭐 우리 아들도 이제 자기는 번개 파워라고 이놈의 번개 파워 옷을 겨울 내내 지금 입고 있거든요. 또 한 벌을 또 사야 될 것 같아. 잘 때도 안 입고 어디 외출을 하려면 이 번개 파워 망토를 입어야지만 외출하니까. 그러니까 번개 파워 밥 먹어 뭐 이러면은 애들이 하는 거지. 쓰잖아. 성당 원장님이 최소 결제전에 10,000원이면 서서 없이 결제할 듯. 그러니까 이게 된다는 얘기죠. 5원 해갖고 몇 번을 해 이거를? 그러니까 그쵸. 이거 애들이 몇 번을 전화할 거 아니에요. 몇 번? 200번은 하는 2,000번 하는 거죠. 2,000번? 이야. 뭐 충분한 거지. 그러다 중국 사람한테는 중국 사람 1인당 1명까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야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죠. 그런 게 주식이 있다고? 유엔젤이 지금 그래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듣보잡이다? 100% 아니야? 유엔젤 원래 100% 아니야? 100%는 아닌데 옛날부터 좀 어려웠던 기업이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좀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낸 것 같습니다. 느낌은 오는데 나 100%라고 디스부터 해야지. 가겠구나. 가겠구나. 오늘 레포트 하나밖에 못 보겠는데 오늘 어떤 레포트 볼까요? 어떤 걸 볼까요? YG 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YG인데 중국 텐센트 공급계약 협정 체결이라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정됐어? 네네. 확정됐네.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텐센트는 투자 지원도 돈도 주고 판권 유통도 너네는 잘 만들기만 해. 컨텐츠.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가져다가 팔게. 형이 알아서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중국 사업 확장 가시성이 높아졌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향 컨텐츠 판권 매출 증가, 그다음에 중국 진출 초기 단계에서 아티스트 홍보 창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대형 플랫폼 업체와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한 음악 및 공연 사업에서 시너지 창출 등이다. 형님 말씀대로 지금 말씀대로 중국에서 뭐 행사, 국내 행사 이제 뭐 굳이 안 뛰어도 중국 가서 행사 뛰어도 충분히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텐츠 공급에 따른 또 이게 단가가 세잖아. 김수현 같은 경우 최강대대 한 편 찍는데 얼마 받았습니까? 단발성인데. 5억 받지 않았습니까? 비가 이번에 그 드라마 나가는 거 60억. 얼마 받았습니까? 60억. 60억이죠. 근데 중국 A급 출연자들의 출연료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제 중국에서 얼마큼 큰 수익을 지금 거둘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겠고요. 그래서 중국 사업에 대한 확장의 구체성이 확인되고 있다라는데 이제 일단 높은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휘닉스 홀딩스 인수한 거, 요게 또 괜찮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코드 코스메 지분 인수로 사업 구조가 갖춰졌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서 지금 수익 창출의 방법론이 확인이 됐으므로 지금 투자 의견에 대한 쪽을 6만 원을 유지한다. 이건 좀 아쉬웠어요. 6만 원을 유지하는 건 뭐야? 10만 원으로 높이는 것도 아니고. 아니지. 얘는 마음으로는 SM을 더 좋아하는 거지. 이 뭐야 이거.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아이폰 쓰신 분은 해당 없고요. 네. 안드로이드 계열 쓰시면 안드로이드 쪽 쓰신 분은요.
바로 지금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뉴스 스탠드라고 앱이 있을 겁니다. 뉴스 스탠드. 뉴스 스탠드를 들어가세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돈 되는 일입니다. 뉴스 스탠드를 들어가셔갖고요. 거기서 딱 TV라고 그거 치시면 돼요. 딱은 한글, TV는 영어로 딱 TV라고 치세요. 그러면 딱 들어옵니다. 딱 들어오면 제 화면 잘 안 보일 텐데 여기 딱 보여요.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여기요. 네, 화면을 잡아주시죠, 제 거를. 네, 화면 잡아줘. 제 거 화면을 잡으면 딱 TV 아직 안 나왔는데 딱 검색을 해야 돼. 검색으로 딱 TV로 검색하면 되나요? 안 나와? 안 나오는데? 구글 플레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뉴스 스탠드 안에서 들어가요. 뉴스 스탠드 안에서? 네. 그러면 전체 기사랑 우리 영상까지 바로 나옵니다. 영상 보면 저희가 어저께 얘기한 거 있죠.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 감소 원인이면 여기 유튜브까지 딱 뜹니다. 유튜브까지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모든 제가 쓰는 기사, 저희 딱TV에 필진 쓰는 기사 나오니까 쉽게 바라볼 수 있다. 제가 내일 더 자세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튠즈는 아직 안 된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